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리포트에서도 말을 했지만 2019년 G20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6년 만에 만나는 거라고 합니다. 예.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에 미디어에도 올렸어요. 네.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미 중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로 첨예한 그런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9월 초에 천안문 광장에서 푸틴, 김정은과 함께 반미, 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그런 대규모 일병식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다음에 펜타닐 문제, 반도체 문제, 뭐 이런 여러 희토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밀고 당기기로 하는 그런 협상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10월 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좋죠. 네. 에이펙 정상회의에 양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우리에게도 좋은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정상이 6년 만에 만난다는 소식에 에이펙의 판이 좀 커지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난다는 것도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예. 대통령이 미국의 타임스와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 그게 뭐 공식 정상회담이 될지 약식 회담이 될지 거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경주에서 양 정상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시진핑 주석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오랜만에 오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고 또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서 양자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먼저 중국을 찾고 시진핑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센터장이 짚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알기로는 뭐 열병식이나 무역 관계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첨예한 갈등 사안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만나지 않고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합의가 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위급 접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사안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 이제 틱톡 문제가 있는데 예. 틱톡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양해를 했고 다시 말하면 미국 기업이 틱톡의 미국 내 소유권을 소유하게 됐고 네. 미국이 우려하는 그 보안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접점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가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남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 다시 말하면 시진핑 주석이 열병식 연설에서 얘기했듯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접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함께 일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이후 영향력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돌파구를 찾은 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특히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김정은 위원장까지 베이징에서 만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제 뭐 에이펙 정상회의에 혹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유성락 실장이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내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가게 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금년 내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예. 아마 금년 내에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베이징에서 만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 주석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뭐 사실 한국에 오는 건 거의 사실 어려운 것이고 또 제3국에 가는 것보다는 베이징에서 만난다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북한이 지금 태도를 보면 미국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본인이 원하는 의제 그런 판이 만들어진다면 베이징에서 만남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 3자 회동이든 아니면 미중 정상 간의 정식 약식 회담이든 그 자리에서 남북 관계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서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정부 내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이 합의에 대한 언급 없이 무기 성능 시험을 이어갔습니다. 금성으로 이어진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과시했는데 아무래도 동상이몽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뭐 지금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만을 보면 동상이몽이 맞죠. 그런데 이제 뭐 정동영 장관, 지금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하는 데 집중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9.19 군사합의가 북한이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것이 복원될 수 있는 남북관계가 된다면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만 합의에 복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있는 우리 해병 장병들이 사격을 거기서 하지 못하고 포를 들고 포항까지 가서 사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다시 온다면 그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이게 복원이 되려고 한다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북한도 복원에 합의하고 철저하게 지킨다는 모든 조항들을 함께 지킨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복원이 된다면 그건 뭐 바람직한 조치일 수 있지만 지금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동상이몽일 가능성이 있고 사실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을 했고 많은 인원들이 무인기로 인해서 희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김정은이 직접 본 그 무인기를 보면 미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호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MQ-9 리퍼라고 하는 그 무인기와 비슷한 샛별 구형도 보였어요. 그리고 금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왔는데 네. 이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이스라엘 무인기, 러시아 무인기를 본단 그런 무인기인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는 그런 무력 시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9.19 군사 합의와 관련된 얘기와 함께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 대응태세 이런 언급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월요일이죠.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23일에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설 전망인데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이제 첫 유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밝힌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복원을 했고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분단국이고요.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미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유엔 그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고 또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국제사회에 환기시킴으로써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룰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미중 회동과 남북 상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